NATO 본부 회의실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웃었습니다. 신흥국 기술로 유럽을 지킨다. 농담이죠? 독일, 영국, 이탈리아. 다들 코웃음 쳤죠. 트렌트 블래스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계약했습니다. 140억 달러. 전차 180대, 자주포 672문, 전투기 48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블래스터는 바르샤바로 갔습니다. 직접 확인하러요. 그리고 봤습니다. K9 자주포가 1분에 6발을 쐈습니다. 독일제는 3발입니다. 2배였죠. K 전차는 귀신같이 조용했습니다. 엔진이 가동 중인데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벌어졌죠. 관중이 환호했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단어가 들렸습니다. Kalia, Kalia. 그 이름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25년 경력의 NATO 선임 분석관. 차가운 데이터의 남자. 트렌트 블래스터의 세계가 그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불가능을 봤습니다. 60톤 철괴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포탄이 발사되는데 포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5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NATO 본부 회의실이었습니다. 2024년 7월이었죠.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전차를 판다고?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독일 대표도 거들었죠. 신흥국 기술로 유럽을 지킨다? 농담이겠지? 저도 비웃었습니다. 저는 트렌트 블래스터입니다. NATO 전략 분석국 선임 무기체계 평가관이죠. 25년 경력입니다. 세계 30개국 무기를 평가했습니다. 한국? 불가능합니다. 폴란드가 밀어붙였습니다.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문. 계약 규모 140억 달러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바르샤바 광장, 8월 15일이었습니다. 20만 명이 모였죠. 독일 레오파르트가 먼저 지나갔습니다. 굉음이 광장을 채웠죠. 미국 에이브람스도 시끄러웠습니다. 전광판에 글자가 떴습니다. K9 선더 마이너스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보자는 심정이었죠. K9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47톤짜리 검은 철괴였죠. 포성이 터졌습니다. 광장이 울렸습니다. 155mm 포탄이 날아갔죠. 저는 포신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포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K9가 조준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3초 만에. 말도 안 됩니다. 독일 판처 하우비체이처는 7초 걸립니다. 프랑스 CAESAR는 5초죠.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발사가 나갔습니다. 차체가 안 흔들렸습니다. 1mm도요. 독일제는 5cm 밉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K9는 달랐습니다. 포신만 뒤로 밀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죠. 유압 소리도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 번째는 연발이었습니다. 1분에 6발. 엄청난 속도였죠. 포신이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봇처럼요.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데이터를 열었죠. 자동장전, 반동 흡수. 글자만 봤을 땐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실물은 달랐습니다. 이건 철학이 다른 겁니다. 관중이 환호했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을 외치다니. 말이 됩니다. 저도 방금 봤으니까요. 다음 순서였습니다. BLACK 펜서. 55톤짜리 검은 괴물이었죠. 전차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55톤이 움직이는데 조용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는 굉음을 냅니다. 1500마력이니까요. K도 1500마력입니다. 그런데 왜 조용합니까? K가 회전했습니다. 포신이 돌아왔죠. 삐걱거림도 없었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였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NATO 본부에선 절대 떨지 않던 손이었죠. 늘 냉정했습니다. 데이터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현실을 설명 못했습니다. K는 계산 밖이었죠. 완벽해서 두려웠습니다. 이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관중이 또 환호했습니다. 코리아, 독일 무관이 입을 벌렸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메모했죠. 다들 충격받았습니다. 25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무너졌죠. 유럽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기준선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NATO에서 비웃었던 그 나라가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폴란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놀랍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유럽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유럽이 무릎 꿇은 겁니다. 맞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저처럼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한국 무기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K9, K, FA-50 현무 미사일. 숫자 뒤에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의지, 철학, 신념.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든 겁니까? 25년 경력으론 설명이 안 됐습니다. 분명히 뭔가 놓쳤습니다. 호텔방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K9의 3초 복귀, K2의 무소음 기동. 그 장면들이 계속 맴돌았죠.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한국방산 수출 통계였죠. 수치가 이상했습니다. 2020년 72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 급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였죠. K9 자주포 수출 현황을 봤습니다. 폴란드 672문, 핀란드 48문, 노르웨이 24문, 인도 100문, 호주 30문. 세계 10개국이었습니다. 10개국이라니. 독일 판처 하우비체이처는 7개국입니다. 프랑스 CAESAR는 8개국이죠. 한국이 유럽을 앞질렀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확인했습니다. 자주포 부문 한국 K9가 60%였습니다. 독일이 25%, 프랑스가 15%였죠. 압도적이었습니다. 완전히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25년 동안 유럽이 세계 방산을 지배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그런데 한국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면 돌파한 겁니다. 가격을 봤습니다. K9 자주포 대당 500만 달러, 독일 판처 하우비체이처는 800만 달러였죠.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성비가 아니었습니다. 가치였습니다. 유지비를 확인했습니다. K9는 연간 30만 달러, 판처 하우비체이처는 100만 달러였죠. 3분의 1이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렴하면 보통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K9는 달랐습니다. 저렴한데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사격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K9는 분당 6발, 판처 하우비체이처는 3발이었죠. 2배 차이였습니다. 명중률도 봤습니다. K9가 95%, 판처 하우비체이처는 90%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술 문서를 열었습니다. 52구 경장 155mm 곡사포, 자동 장전 장치, 사격 통제 컴퓨터. 글로 보면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실물은 달랐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봤죠. 3초 복귀, 무진동 발사. 이건 단순한 부품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통합이었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죠. K 전차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중량 55톤, 출력 1500마력, 최고 속도 시속 70km. 숫자만 보면 독일 레오파르트 2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능동형 현가장치였죠. 지형에 따라 차체 높이를 조절합니다. 경사면에서도 수평을 유지하죠. 사격 안정성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하드킬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0.3초 만에 반응하죠. 인간 반사신경보다 빠릅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신흥국 기술입니까? 이건 최첨단입니다. 유럽도 미국도 아직 완성 못한 기술이었죠. 폴란드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 총액 14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었죠. 한국은 폴란드에 생산 라인을 넘겨줬습니다. 현지 생산을 허락한 겁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왜 한국은 했을까요? 자신감이었습니다. 기술을 넘겨줘도 따라올 수 없다는 확신이었죠. 아니, 다른 의미였습니다. 함께 성장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유럽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독점했습니다. 높은 가격을 유지했죠. 종속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유럽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나눴습니다. 동반자를 만들었죠. 폴란드는 이제 K1을 자체 생산합니다. 독립적인 방산 능력을 갖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야경이 보였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나라길래 이런 무기를 만듭니까? 어떤 철학으로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겠다고. NATO 본부에 보고서를 쓰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하겠다고. 제 눈으로 말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죠. 곧 동이 틀 겁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의 분석관이 학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배워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NATO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브뤼셀까지 2시간 비행이었죠.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K9, K2. 그 완벽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기술 분석팀이 기다리고 있었죠. 프랑스 레옹, 독일 슈미트, 영국 데이비스. 모두 20년 넘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레옹이 물었습니다. 바르샤바는 어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상 밖이었습니다. 슈미트가 웃었죠. 한국 무기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문제입니다. 데이비스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한국 해군 스텔스 함정 HDF-3000 시험 영상.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함정이 등장했습니다. 3000톤급 호위함이었죠. 각진 디자인이었습니다. 스텔스 설계였죠. 레이더 화면이 나왔습니다. 녹색 점들이 찍혀 있었죠. 거리가 표시됐습니다. 50km, 40km, 30km.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km 지점이었습니다. 레이더 신호가 약해졌습니다. 15km에선 더 희미해졌습니다. 10km 지점이었습니다. 점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레이더 화면이 텅 비었죠. 함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실제 영상입니까? 데이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해군이 공개한 겁니다. 검증됐습니다. 레옹이 말했습니다. 10km 거리에서 완전 소실입니다. 전파 흡수율 85에서 88%로 추정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현대 군함의 레이더 반사율은 보통 20에서 30%입니다. 미국 주말특급 구축함이 50%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85%라니. 슈미트가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데이비스가 반박했죠. 하지만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함정이 사라지는 순간을 반복 재생했죠. 10km 지점. 완벽한 침묵. 이건 단순한 스텔스가 아니었습니다. 존재를 지운 겁니다. 레옹이 물었습니다. 블래스터, 당신 의견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슈미트가 반발했죠. 어떻게 확신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K9을 봤으니까요. K도 봤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데이터를 넘어섭니다. 데이비스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놓친 겁니까?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철학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유럽은 무기를 크고 위압적으로 만듭니다. 그게 힘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K9는 조용했습니다. K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 함정은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모두 같은 철학이었습니다. 진짜 힘은 조용하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침투합니다. 소음 대신 정밀함을, 크기 대신 효율을 선택했습니다. 레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죠. 배워야 합니다. 슈미트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신흥국에게 배운다고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신흥국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다들 인정하기 싫었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함정이 다시 나타났죠. 20km 밖에서 레이더에 다시 잡혔습니다.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스텔스 함정 HDF-3000. 전파 흡수율 8588%. 세계 최고 수준.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새로운 시대.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레이더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 데이비스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또 뭘 숨기고 있을까 생각 중입니다. 데이비스가 웃었습니다. 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무기 목록을 열었습니다. K9, K, HDF-3000. 그리고 다음이 보였습니다. FA-50 전투기, 현무-5 탄도미사일. 현무-5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8톤, 지하 벙커 관통. 데이터를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략 무기였습니다. 억제력 그 자체였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디까지 간 겁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별도 떠올랐다고. NATO 전략회의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죠. 저는 한국 무기 체계 평가서를 준비했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이었죠.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15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주요국들이었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 평가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였습니다. K9 자주포였죠. 시장 점유율 60%, 10개국 수출, 세계 1위입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판처하우비체 2000이 최고 아닙니까?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판매량으로는 K9가 앞섭니다. 성능도 우수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신흥국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멈췄습니다. 신흥국이 아닙니다. 이미 선진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K 전차였습니다. 능동형 현가장치, 하드킬 방어 시스템. 우리가 아직 완성 못한 기술입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실전 검증이 됐습니까? 저는 폴란드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180대 계약입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가격 때문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가치입니다. 스페인 대표가 냉소했습니다. 블래스터, 당신 한국한테 돈 받았습니까?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NATO를 위해 일했습니다. 편견 없이 평가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HDF-3000 스텔스 함정이었습니다. 전파 흡수율 85%입니다. 10km 거리에서 레이더 완전 소실입니다. 독일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미국 주말트도 50%입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함정이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장면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조작 가능성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NATO 기술팀이 검증했습니다. 진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FA-50 전투기였습니다. 급선회, 급상승, 롤링. 완벽한 기동 영상이 재생됐죠. 조종 안정도 98%입니다. F-16과 거의 동일합니다. 가격은 절반입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실전 경험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폴란드가 48대 주문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유럽 기술보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더 이상 못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 기술에 의존하자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의존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NATO가 신흥국한테 배운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었죠. 보고 끝입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뒷맛이 씁쓸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허탈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K9, K, HDF-3000. 전부 실제였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담당자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현장 방문 요청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30분 만이었죠. 환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가능합니다. 저는 비행기표를 검색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서울까지 11시간이었죠.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NATO 동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하겠습니다. 제 눈으로 말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방향이 정해졌으니까요. 한국,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25년 경력의 자존심보다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가 프린트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출발. 저는 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11시간 비행 끝이었죠.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9월 초 하늘이 파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담당자가 마중 나왔습니다. 블래스터님 환영합니다. 김주연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죠.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보였죠. 깨끗했습니다. 터널을 지났습니다. 산이 많았습니다. KAI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 FA50 모형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기술진 5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팀장이 인사했습니다. 박민준입니다. FA50 프로젝트 리더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FA50의 핵심 기술은 뭡니까? 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통합입니다.
시스템 전체에 좋아져.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완벽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끊임없는 개선을 믿습니다. 완벽을 믿지 않는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박민준이 웃었죠. 완벽은 정지입니다. 개선은 움직임이죠. 저희는 계속 움직입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유럽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독일의 정밀함, 프랑스의 우아함.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진화를 선택했죠. 실제 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FA-50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색 기체가 햇빛을 반사했죠. 날렵했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했습니다. 엔진이 켜졌죠.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순식간이었죠.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완벽한 각도였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봤습니다. 급선회, 롤링, 급강하. 움직임이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춤추듯 했죠.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조종 안정도 98%입니다. F-16과 거의 같습니다. 직접 보니 확실했죠.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이 여러 개 걸려 있었죠. FA-50이 가상 표적을 공격했습니다. 명중했습니다. 오차 0.5m였습니다. 데이터 일치율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99.7%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럽 전투기는 95%입니다. 4% 차이지만 의미는 컸죠. 신뢰도의 차이였습니다. 비행이 끝났습니다. FA-50이 착륙했죠. 완벽한 터치다운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마셨죠. 녹차였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많이요. 실패요?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첫 프로토타입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도 문제가 있었죠. 세 번째에서 성공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은 실패를 숨깁니다. 그런데 한국은 실패를 말했습니다. 당당하게요. 실패가 스승이었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완벽한 설계보다 수정 가능한 설계가 낫습니다. 저희는 계속 고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개선이었죠. 정지가 아니라 움직임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FA-50이 조립되고 있었죠.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날개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표면을 쓰다듬었죠. 마치 아기를 만지듯 했습니다. 저분은 20년 경력입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손끝으로 결함을 찾아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첨단과 전통의 결합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는 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박민준이 웃었습니다. 저희도 배웁니다. 계속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죠. 사천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완벽보다 무서운 건 성실한 꾸준함이다.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 그게 그들의 무기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이런 진심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의 강점을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11시간 비행 끝이었죠.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9월 초 하늘이 파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담당자가 마중 나왔습니다. 블래스터님 환영합니다. 김주연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죠.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보였죠. 깨끗했습니다. 터널을 지났습니다. 산이 많았습니다.
KAI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 FA50 모형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기술진 5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팀장이 인사했습니다. 박민준입니다. FA50 프로젝트 리더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FA50의 핵심 기술은 뭡니까? 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통합입니다. 시스템 전체의 조화죠.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완벽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끊임없는 개선을 믿습니다. 완벽을 믿지 않는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박민준이 웃었죠. 완벽은 정지입니다. 개선은 움직임이죠. 저희는 계속 움직입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유럽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독일의 정밀함, 프랑스의 우아함.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진화를 선택했죠. 실제 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FA50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색 기체가 햇빛을 반사했죠. 날렵했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했습니다. 엔진이 켜졌죠.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순식간이었죠.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완벽한 각도였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봤습니다. 급선회, 롤링, 급강하. 움직임이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춤추듯 했죠.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조종 안정도 98%입니다. F-16과 거의 같습니다. 직접 보니 확실했죠.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이 여러 개 걸려 있었죠. FA50이 가상 표적을 공격했습니다. 명중했습니다. 오차 0.5m였습니다. 데이터 일치율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99.7%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럽 전투기는 95%입니다. 4% 차이지만 의미는 컸죠. 신뢰도의 차이였습니다. 비행이 끝났습니다. FA50이 착륙했죠. 완벽한 터치다운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마셨죠. 녹차였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많이요. 실패요?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첫 프로토타입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도 문제가 있었죠. 세 번째에서 성공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은 실패를 숨깁니다. 그런데 한국은 실패를 말했습니다. 당당하게요. 실패가 스승이었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완벽한 설계보다 수정 가능한 설계가 낫습니다. 저희는 계속 고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개선이었죠. 정지가 아니라 움직임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FA50이 조립되고 있었죠.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날개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표면을 쓰다듬었죠. 마치 아기를 만지듯 했습니다. 저분은 20년 경력입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손끝으로 결함을 찾아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첨단과 전통의 결합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는 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박민준이 웃었습니다. 저희도 배웁니다. 계속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죠. 사천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완벽보다 무서운 건 성실한 꾸준함이다.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 그게 그들의 무기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이런 진심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의 강점을요.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였죠. 나토 합동훈련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K와 FA50의 실전 검증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외곽 훈련장이었습니다. 10월 중순 쌀쌀했죠. 저는 관측소에 앉았습니다. 모니터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폴란드군 지휘관이 브리핑했습니다. K 전차 10대, FA50 전투기 4대가 투입됩니다. 한국 기술진도 와 있었습니다. 박민준도 보였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K 전차들이 움직였죠. 포신이 표적을 향했습니다. FA50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편대 비행이었죠. 표적 공격 시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K가 발사했습니다. 명중했습니다. FA50도 미사일을 발사했죠. 표적에 맞았습니다. 모니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명중률 100%. 관측소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죠. 통신 신호가 약해졌습니다. 뭡니까? 폴란드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기술진이 당황했습니다. 통신망 오류입니다. 나토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관측소가 술렁였습니다. 통신이 끊기면 훈련은 중단입니다. 실전이라면 재앙이었죠. 한국 기술진이 움직였습니다. 박민준이 노트북을 열었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보조망을 활성화합니다. 자체 개발 시스템입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모니터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통신이 복원됐죠. 어떻게 한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K와 FA50의 독립 통신망이 있습니다. 나토 시스템이 마비돼도 작동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완전히 별도의 시스템이었죠. 한국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한 겁니다. 훈련이 재개됐습니다. K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FA50도 비행했죠. 이번엔 더 빨랐습니다. 표적 10개를 모두 격파했습니다. 시간은 8분 30초였습니다. 나토 기록은 12분이었죠. 3분 30초 단축한 겁니다. 최종 데이터가 떴습니다. 작전 성공률 98%. 통신 복원 시간 30초. 나토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관측소가 조용했습니다. 폴란드 지휘관이 박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훈련을 살렸습니다. 박민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패닉이 아니었습니다. 평온한 집중이었죠. 한국 기술진은 매뉴얼을 보지 않았습니다. 직접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저는 박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응했습니까? 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요. 통신 마비, 시스템 오류, 기상 악화. 전부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전부요?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네. 실패 시나리오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대응책도 100개 준비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유럽은 10개 정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100개였습니다. 10배 더 준비한 겁니다. 강함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평상시엔 다들 강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진짜가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오늘 봤습니다. 나토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한국이 살렸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블래스터,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왜 K를 선택했는지 이제 압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 1일이었죠. 한국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브뤼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었습니다. 광화문 거리였죠.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K 전차가 등장했죠.
검은 포신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봤던 그 모습이었죠. K9 자주포가 이어졌습니다. 47톤 철괴가 거리를 지났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FA50 편대가 날았습니다. 태극마크가 선명했죠.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HDF-3000 스텔스 함정이 보였죠. 회색 선체가 파도를 헤쳤습니다. 유령처럼 조용했습니다. 다시 하늘이었습니다. 현무호 미사일 모형이 지나갔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위압적이었죠. 하지만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K9, FA50, HDF-3000 현무호.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의 체계였죠.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 6위 군사력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본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의지였죠. 행진이 계속됐습니다. 군인들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일치했죠.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한국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감동했습니다. 진심이 보였으니까요. 그들은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준비했습니다.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들었습니다. 침묵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화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K 전차 조종사가 보였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죠.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봤습니다.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행진이 끝났습니다.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애국가였죠. 장엄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함께 불렀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노트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죠.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나는 전장을 수치로만 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을 본 순간 전쟁의 의미가 달라졌다. 그들의 무기는 단단했지만 그 마음은 더 단단했다. K9의 3초 복귀, K2의 무소음 기동, HDF-3000의 완벽한 침묵, FA50의 우아한 비행, 현무호의 압도적 억제력. 이 모든 건 숫자가 아니었다. 철학이었다. 진짜 강함은 조용하다. 한국이 가르쳐줬다. 과시하는 자는 약하다. 준비하는 자가 강하다. 크게 말하는 자는 의심받는다. 침묵하는 자가 신뢰받는다. 나토 회의실에서 그들을 비웃었다. 신흥국이라고 무시했다. 하지만 틀렸다. 그들은 이미 선진국이 아니었다. 기준 그 자체였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언어로 말한다. 완벽보다 개선, 크기보다 효율, 과시보다 실용. 그 언어의 이름은 한국이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게 한국이라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여정이요. 바르샤바 광장에서 시작됐습니다. K9의 포성으로요. 그리고 오늘 끝났습니다. 서울 하늘의 FA50으로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겸손을요. 25년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로 배웠으니까요. 진짜 강함을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죠.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할까요?
보고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제목은 정했습니다. 더 퓨처 이즈 콰이엇 한국식 방산의 시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친숙했습니다. 존경스러웠죠. 저는 걸었습니다. 집으로요. 내일 또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저도 변했으니까요.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열었죠. 한국은 실수조차 통제한다. 준비된 자의 여유다. 그들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니다. 신뢰를 판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야경이었습니다. 별이 떠올랐죠. 한국이라는 별은 이제 가장 밝게 빛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나토 본부로 돌아갑니다.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이번엔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오늘의 데이터가 증명하니까요. 나토 본부였습니다.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죠. 폴란드 훈련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손에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20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진지했죠. 폴란드 훈련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작전 성공률 98%.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98%라니.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K가 표적을 명중시키는 장면이었죠. 직접 보십시오. 제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통신 오류, 한국 기술진의 즉각 대응, 30초 만에 복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00개 실패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자는 겁니까? 한국에 의존하자는 겁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의존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인정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블래스터, 당신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나토입니다. 세계 최강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최강이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새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이었습니다. 화면에 미사일이 떴습니다. 거대했습니다. 길이 13m, 중량 36개월 톤. 괴물이었죠. 발사 장면이 나왔습니다. 불꽃이 터졌습니다.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죠.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사거리 3000km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탄두 중량 8톤. 지하 100m 벙커를 관통합니다. 독일 대표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건 전략 무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억제력 그 자체입니다.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폭발이 일었죠. 땅이 갈라졌습니다.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정확도는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차 10m 이내입니다. 3000km를 날아가서요.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다들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는 경고입니다. 영국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그래프였죠.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가파랐습니다. 2020년 72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 2024년 예상 170억 달러.
저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12방산 수출국입니다. 5년 전엔 20위였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이 팝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요? 5년 후는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무기 개발 로드맵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 차세대 구축함,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그들의 미래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그들은 달렸습니다. 이제 따라잡기 힘듭니다. 독일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제 대답이었습니다. 자존심 버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속도를, 그들의 준비성을, 그들의 철학을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철학이라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완벽보다 개선, 크기보다 효율, 과시보다 실용. 그게 한국식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라 믿었던 건 단지 오래된 버전이었습니다. 이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독일 대표도 동의했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 보고에 박수를 받은 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죠. 브뤼셀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 마음도 맑았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NATO가 인정했다. 한국을. 이제 세계는 새로운 언어로 말한다. 그 언어의 이름은 한국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 1일이었죠. 한국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브뤼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었습니다. 광화문 거리였죠.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K 전차가 등장했죠. 검은 포신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봤던 그 모습이었죠. K9 자주포가 이어졌습니다. 47톤 철괴가 거리를 지났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FA-50편대가 날았습니다. 태극 마크가 선명했죠.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HDF-3000 스텔스 함정이 보였죠. 회색 선체가 파도를 헤쳤습니다. 유령처럼 조용했습니다. 다시 하늘이었습니다. 현무-5 미사일 모형이 지나갔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위압적이었죠. 하지만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K9, FA-50, HDF-3000, 현무-5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의 체계였죠.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 6위 군사력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본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의지였죠. 행진이 계속됐습니다. 군인들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일치했죠.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한국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감동했습니다. 진심이 보였으니까요. 그들은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준비했습니다.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들었습니다. 침묵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화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K 전차 조종사가 보였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죠.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봤습니다.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행진이 끝났습니다.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애국가였죠. 장엄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함께 불렀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노트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죠.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나는 전장을 수치로만 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을 본 순간 전쟁의 의미가 달라졌다. 그들의 무기는 단단했지만 그 마음은 더 단단했다. K9의 3초 복귀, K2의 무소음 기동, HDF-3000의 완벽한 침묵, FA-50의 우아한 비행, 현무-5의 압도적 억제력. 이 모든 건 숫자가 아니었다. 철학이었다. 진짜 강함은 조용하다. 한국이 가르쳐줬다. 과시하는 자는 약하다. 준비하는 자가 강하다. 크게 말하는 자는 의심받는다. 침묵하는 자가 신뢰받는다. NATO 회의실에서 그들을 비웃었다. 신흥국이라고 무시했다. 하지만 틀렸다. 그들은 이미 선진국이 아니었다. 기준 그 자체였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언어로 말한다. 완벽보다 개선, 크기보다 효율, 과시보다 실용. 그 언어의 이름은 한국이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게 한국이라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여정이요. 바르샤바 광장에서 시작됐습니다. K9의 포성으로요. 그리고 오늘 끝났습니다. 서울 하늘의 FA-50으로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겸손을요. 25년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로 배웠으니까요. 진짜 강함을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죠.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할까요? 보고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제목은 정했습니다. 더 퓨처 이즈 콰이언 마이너스 한국식 방산의 시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친숙했습니다. 존경스러웠죠. 저는 걸었습니다. 집으로요. 내일 또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저도 변했으니까요.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